반갑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반갑습니다. 강원랜저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가 보통이 아니세요. 7월 27일 금요일부터 8월 1일까지죠. 8월 1일까지 하계 철야가 있습니다. 다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주말이나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참석을 좀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수 받고 있지요. 예. 지금 명수가 조금 많이 오버가 돼서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먼저 좀 우리 대조성한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일 정진 이제 다 했다고 아침에 이제 일과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각경거사님 일과하고 계시죠? 아침에 예불하고 그렇게 하시죠? 예. 일각거사님은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까? 하루선을. 그렇지. 아침에 출근하려니까 바빠서 그렇게 멀리서. 예. 그래서 우리 나중에 그거 할 때, 하계 처리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예불송 다시 만들어서 mp3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매일 지금 21일 정진이 지났지만 21일 정진 때만 저희들이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벌써 9번째를 했기 때문에 뭐 한 2~3개월은 안 했다 하더라도 벌써 반년 정도를 하셨거든요. 반년 정도 하면 하나의 습관을 키우는데 한 100일 정도면 습관이 약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년 6개월 정도 했으면 상당히 습관이 이제 좀 몸에 붙을랑 말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를 매일 지키면 일각거사님 일과를 매일 지키다가 보면 제일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일과를 내가 쭉 자선하고 예를 드리고 낮에도 모습을 잘 그리고 옛날에는 방향성이 없었는데 삶의 방향성이 없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출근했다가 힘들면 술 먹고 아니면은 맨날 내가 뭐 하면서 살지 이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방향성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일과를 쭉 꾸준히 하다가 보면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기다림의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요.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릴 때 말입니다.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는 기다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무언가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 성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다가올 때까지 내가 무엇을 이걸 하니까 이걸 결과를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시절 인연이 닿으면 때가 되었을 때 만난다는 것이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제 여자라서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아이 놓을 때가 25이고요. 둘째를 놓을 때 27이고 셋째를 38에 낳았거든요. 이건 딱 낳아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애기 낳아서 길러보니까 25살하고 27살 때는 맨날 애미가 애하고 싸워요. 그리고 아이가 500g만 늘어도 좋아하고 500g만 줄어도 그냥 지구가 뒤집히는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근데 38에 알을 딱 넣으니까 아휴 좀 그냥 500g 작아도 1cm 작아도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해봤거든. 해보니까 때가 되면 기고 걷고 다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요 막내가 16개월 동안요 이빨이 안 났어요. 하나도 이빨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첫째 둘째 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벌써 6, 7개월, 8개월 이러면 이빨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딱 갔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도인이시라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 아이가 사람이지요 이러더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먹어야 살겠지요 이러더라고요. 예 먹어야 삽니다. 이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먹어야 되니까 이빨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그 치과 선생님이. 아마 제가 이 나이 됐으면 수용 못 했을 겁니다. 근데 38이 되다 보니 그 말이 수용이 됐어요. 아 맞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빨이 날 때 나겠지. 이러고 했는데 그거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보통 아랫니가 먼저 나던가? 아랫니 나고 윗니 나고 그 다음 옆에 나고 이랬는데 얘는 한꺼번에 8개 한꺼번에 나버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나기 시작하니까 2개월 만에 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와 똑같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요. 이렇게 되는 수가 있구나 이거. 때가 되면은 다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16개월 될 때까지 젖 먹이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해서 16개월까지 왔으니까 이빨이 나는 거죠. 1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빨 안 났겠죠. 아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우리 공부가 아이 10 낳은 어머니 아이 10 정도 아이를 넣으면은 완전히 도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째 정도 되면요 한 5째부터는 그럴 것 같습니다. 5째부터는 지물 거 지가 갖고 나니까 무조건 낳아라 이런 거 있지요. 그런 말씀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그래 지물 거 지가 타고 나니까 놔 무조건. 이렇게 5째 이상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한 10째쯤 되면 10째 되면 이 어머니가 완전히 도사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아이를 키울 것 같아요. 셋째만 해도 저는 거의 얘하고 싸움 안 했거든요. 진짜 거의 싸움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근데 얘 둘 키울 때는 억수로 싸움했단 말입니다. 알을 뒤지고 볶아요 애미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미 틀에다가 애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것인지도 모르는데 얻어들은 지식으로 그 애미 틀에다가 아이를 탁 집어넣어. 요 못 쫓아오면 아이를 달달 볶고 애미는 또 지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애미 틀에 넣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의 발육도도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고 때가 되면 다 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틀에, 애미 틀에 아이를 집어넣지 않게 되는 것을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선은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틀을 딱 하죠. 여기다가 그냥 나를 쑤셔 박네요. 안 되면 어떻게 돼? 바글바글 끓고 난리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일 풀어줘야 될 게 자기 자신일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보듬어 줘야 될 것 같고요. 시절 인연을 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남편, 자녀, 아내, 부모,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그 다음 부모, 자식. 가까운 사람들 좀 길다 안 볼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가까이 있죠. 자, 지금요 몇 페이지냐면요, 이걸 조금 이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자꾸 이 마이크야 소리가 자꾸 났어요. 9페이지에 9페이지에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상대로 합니까? 모습을 내가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모습이 싫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네. 지금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건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이 챕터만 자기가 정말로 잘 인지를 하고 잘 이치를 깨우치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행을 옮긴다면 정말 공부의 바로 들어가는 치통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 앞에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인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모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이 몸뚱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무엇을 상대로 합니까? 모습을 써. 모습 대신 몸뚱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몸뚱이를 내가 써. 라디오처럼 내가 써. 쓰긴 쓸지언정 몸뚱이가 싫다운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자, 이은영 보살님. 이은영 보살님 몸뚱이가 있잖아요. 보통 나라고 할 때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나. 사람들이 보통 내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나라고 합니까? 이 모습 자체를 보여줘. 네, 이 모습.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마음. 그러니까 나라고 할 때 보통 몸뚱이하고 그 다음에 망심을 얘기하죠. 망심을 얘기하는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광명 보살님, 지금 나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나를 찾으려면은 제일 처음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으려면 진짜 나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나를 어떻게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해광명 보살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야 내가 쓰는 마음을 냅두고 또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죽었다 깨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나뭇잎을 보고 이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쳐다봐요. 일각거사님, 예. 이 나뭇잎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려면 어찌 해봐야 됩니까? 이 나뭇잎, 여기도 나뭇잎이 있는데 이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뭇잎만 잘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이런 거 거기다가 자꾸 대입을 하지 말고 내 눈에 비친 나뭇잎 있는 그대로 잘 봐야 한다고. 나뭇잎만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나를 찾으면 절대로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 몸뚱이가 과연 나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뚱이가 과연 나일까? 지금. 자. 그러니까 모습이 싫다운 나라는 생각은, 모습이 진짜 나라는 생각은 없거든? 이랬거든요. 선득행 보살님. 모습이 왜 싫다운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까? 모습이 싫다운 나라고 하는 생각은 없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이 진짜 나다, 싫답다는 거는 진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싫답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습이 진짜 내라고 하는 생각이 없거든? 몸뚱이가 진짜 내라고 하는 생각이 없거든? 그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네. 세포뭉치로. 예, 좋습니다. 몸뚱이가 늘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늘 변하고 몸뚱이가 늘 변한다. 이거 알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일각보사님. 변한다는 것이 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은 쉬운데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뚱이를 내가 쓰는데 라디오처럼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 계실 때는 라디오가 최고였죠. TV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요새는 뭐 3D TV도 나오고 아이패드도 나오고. 저는 아이패드를 많이 씁니다. 아이패드를 쓰는데요. 외국에 있는 제 딸하고 이 아이패드로 페이스타임을 하면은 얼굴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자, 이 아이패드는 임담거사님이시죠. 임담거사님. 이 아이패드가 하나의 기구지요. 하나의 기구죠. 무슨 기구입니까? 페이스타임을 예로 들어줬으니까 예, 공간을 초월해주는 기구. 예.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죠. 이게.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몸뚱이도 이런 아이패드처럼 인연에 따라서 쓴다는 거예요. 누가 써요? 네, 내가.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요? 몸뚱이 내가요? 예? 변하는 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몸뚱이가 이런 아이패드처럼 모습을 나타내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생각이 딱 일어나네. 한 생각이 딱 일어나서 이 몸뚱이가 나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모습을 보면 그냥 이 생각이 정광석화같이 달라붙어버려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나야 안 나야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걸 따질 공간이
몸뚱이를 보는 순간 나야 나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바람에 그냥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을 꽉 붙들고 절대로 내가 안 놔요. 절대로 안 놔요. 우리가 하는 것은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요 한 생각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우리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만약에 일각보사님 이 몸뚱이가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다 라는 생각을 놔버리자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전부 몸뚱이가 내야 하는 생각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자고요.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아니다로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을 내가 놔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몸뚱이를 찾아. 의지할 때를 또. 다른 의지할 때를 또 찾을 것이다.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나라는 그 생각은 뭔가는 어디에 달라붙어야지 그것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얘는요. 이 망상은요. 왜냐하면 얘가 혼자 독립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엔가는 다 달라붙어야 돼요. 자,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왕입니다. 예? 네, 맞아. 왕님 거사님 죄송합니다. 왕님 거사님, 이 몸뚱이가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상을 한번 해보시죠. 허하다. 그렇죠. 허하겠죠. 이때까지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직심거사님. 저 외우고 있습니다. 직심거사님. 직심거사님. 몸뚱이가 지금 이때까지 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을 탁 놔버리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까? 예. 멍한 상태. 예, 좋습니다. 법은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 나라는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것이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물체나 무슨 자동차나 지금 여기 선생님 지적했듯이 라디오나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난 나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인당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워서 좋지요. 예, 자유로워서 좋지요. 나라는 생각. 제 생각에는 진짜 그게 자유죠. 자유를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죠. 획득하는 게 아니죠. 자유는 단지 나라는 생각을 하나 놓았을 때,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이런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나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허공이 돼버릴 겁니다. 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습이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이대로 그냥 허공이 돼버려요. 이렇게 있다 없다를 놔버리는 거죠. 있다 없다. 우리의 생각은 있다 아니면 없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놓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없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생각을 놓는다는 것은 있다 없다의 그 앞서식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그대로 허공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진짜 나라는 생각. 이 몸뚱이는 인연에 따라서 와서 이렇게 생겨서 나이가 들면 늙고, 나이가 들면 눈이 제일 먼저 노화가 되고 관절이 노화되고 이빨이 안 좋아지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질 따라서 이 몸이라는 성질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변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 가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견. 정견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방향이 여기서 0.1도만 틀어져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0.1도만 틀어져도.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정견이 어떤 거?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지 않아서 모습을 불리는 거. 이것이 정견이라는 거죠. 처음에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망심이 내가 아닌 이 공부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제가 얘기죠. 기생충 공부한다고. 기생충 공부한다고. 기생충이라는 거는 숙주에 걸러붙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생충 공부예요. 몸뚱이는, 망심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서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고 해서 여우에다가 자꾸 공부를 해놓으면 사라지면 공부도 같이 사라지고, 몸뚱이 사라지면 공부한 거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와 망심이 나라고 해가지고, 몸뚱이와 망심이 나라고 해가지고 경도 보고 연불도 하고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처음 들어와야 되는 것이 모습공식이라는 거예요. 모습공식.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좀 더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이현정 보살님 보고 한 달만 해보라고 했거든요. 딱 막 그냥 속는템 치고 한 달만 해보십시오 이랬더니 한 달 안 하신 거죠. 일주일 하고 오신 거죠. 그냥 얼굴이 방글방글 웃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막 자랑을 했어요. 저보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좋아졌어요. 참배하셨나요? 예? 참배. 왜냐하면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행을 옮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행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반야반에서 1년 동안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를 충실히 해서 우리 실천반으로 올라오시면요, 실천반에서는 그걸 합니다. 새말귀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새말귀를 진짜 잘 잡으실 거라요.
변하고 헛것이서 머물지 않는 이것이 바탕에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거.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 머물지 않는다. 이거를 진짜 주문 외우듯이 실생활에서 내가 감정이 올라오고 내 몸뚱아리, 내 망심 이걸 늘 변하고 내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남도 그렇죠.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일체만법이 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지 않는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속면템 치고 한 달만 해보시면 자기에게 변화가 옵니다. 자기에게 변화가 오면 내가 변화가 오면 변화되는 인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타나겠죠. 이은정 보살님처럼 변화가 올 것이다 열심히 했으니 하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것이 과로 나타나겠죠. 과로 나타나면 가정이 편안하니까 이것이 또 인이 됩니다. 인이 돼서 그 다음에 아이하고도 잘 지내고 또 나가서 또 집안이 편안하고 아이하고도 잘 지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인이 돼서 일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한테 봉착했을 때라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보는 각도로 머물지 않는 각도로 딱 보게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닥친다는 것이 자기 마음 막 볶아치는 것도 다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는 인을 딱 지어요. 그럼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려요. 아시죠? 조건이 있으면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것을 알아.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러면 이 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과가 또 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변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근본으로 가게 된다. 근본으로. 우리 선원에 오는 이유가 근본으로 가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배운 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보라는 겁니다.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문자로 뱅뱅 돌다가 앉아서 들을 때는요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서 문지방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 공부는 맨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보살님 그게 어떤 공부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 공부. 예? 헛개비 공부. 헛개비 공부. 뭐 문지방 공부, 방석 공부라고 합니다. 방석에 앉았을 때는 그럴듯해요. 하늘에 별도 따올 것 같아요. 딱 방석에서 일어나서 나가면 아니옵시다. 우리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읽어주시죠. 내 몸이 진짜 내라는 생각이 없다고요? 선생님의 수술 법문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몸뚱이의 어느 것도 내 것이라는 것이 없겠구나 라는 것은 이해됩니다. 만약 몸뚱이가 정말로 내 것이라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몸뚱이가 정말로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저기 전희의 도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네. 무슨 상보살님인데 저 뒤에 계신 선덕행 보살님 뒤에 계시는 보살, 김시중 거사님. 김시중 거사님. 네. 여기 수술 법문 하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식을 다 해버렸으니까 이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전부 너무 몸뚱이 다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예. 그래서 수술 법문이 이 질문을 하게끔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 수술 법문이 나온 겁니다. 이 몸뚱이가 진짜 나일까?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이식이 돼버리는. 너무 일도 아닙니다. 그치? 뭐 사고가 크게 나면 다 붙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의심을 품었던 모양이라. 그러면 문제는 반이 풀렸어. 일본인이 독일인이 미국인이 불란서 사람의 것이니 하지만 그건 실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거라. 자체의 지혜가 없는 거라. 우리가 이걸 붙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 네. 그 다음까지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변하는 모습을 붙들고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몸뚱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실다운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하는 거다. 이식을 해놨으니까 진짜 변했잖아요. 뭐 세포가 변한다 이런 거 다 자체하고 이식해놨으니까 이미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뚱이가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처음 오셨으니까 이현정 보살님 좀 들으셨으니까 자체 지혜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몸뚱이에 자체 지혜가 없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이 몸뚱이 중에 눈이 스스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눈을 보는 거지 눈 자체가 보는 거예요. 와우. 이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는요.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는 이 몸뚱이가 말하자면 이거는 일치맨 거고 이 일치맨 콩팥이고 또 저기 태거사님 심장이라서 절대 남한테 이식을 하면은 내 주인 아니니까 나는 여기 못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눈으로 본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눈도 다 이식할 수 있고 귀도 다 이식하고 세포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런 상을 비치는 역할을 해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 사실은. 일각거사님.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몸뚱이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체의 몸뚱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번 본문에서 네. 원장님께서 눈도 변한다고 네. 말씀하셨고 당연히 변하죠. 모습이. 뒤에 또 여여거사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할 때. 또 들으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라고 많이 믿어졌습니까? 그러신가요? 여여거사님 대단한 공양하셨네요. 그렇죠. 그날 여여거사님이 그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것이 그 뇌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뭐 과학이 그 불교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수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가 정말 진짜가 아니면 귀는 있어요. 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귀가 듣는 것은 안 돼요. 이 귀는 다 세포뭉치로 되어 있고 귀도 늘 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죽으면 귀 그냥 썩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귀 자체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성이 없다는 거죠. 자체 고유한 변하지 않는 성질이 성품이 없다. 성품이 없다. 그래서 눈으로 보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말하되 입으로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 내가 누구입니까? 네. 네. 예. 그것을 이름을 지어서 뭘 하냐고 하면 법신자리.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부처자리, 본래 면목, 진짜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허공으로 쓰인나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그게 이름이. 제가 지금 선원이 오면 일심해. 집에 가면 권이 엄마. 아이에 따라서 엄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며느리, 아버님한테도 며느리, 내 자녀한테는 엄마, 저희 남편한테는 아내. 제 한 몸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를 일심행이라는 저를 가리키면서 100사람이 만나면 관계에 따라서 100사람이 다 다르게 설명을 이름을 붙이는데 가리키는 거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이 허공, 부처, 본래자리, 비명비약자리,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 허공의 주인공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 할 때는 또 이름으로 쏙 들어가고 저 이름 부를 때는 저 이름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고 이름, 빌려온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은 무엇을 이름이라고 하느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득행 보살님, 무엇을 이름이라고 합니까? 이름. 우리 이름 부르잖아요. 이름. 또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무다, 꽃이다, 빨갛다, 유리다, 벽이다, 칠판이다 이름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 이름이라는 거는 그거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수단 방편이거든요. 이름이요. 빌려온 거거든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름이 진짜로 안 해. 이름이 진짜로 안다고요. 이름을 진짜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모습입니다. 모습. 모습은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머물면 100% 꽝이에요. 진짜. 이름에 머물면 100% 꽝 됩니다. 이름 뒤에 있는 그 실체를 봐야 된다. 일심행하면 일심행 가리키는 거는 손가락이에요. 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행을 봐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심행이 바로 전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지혜가 없다. 이 몸뚱아리는 자체지혜가 없다. 몸뚱아리는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말하고 이걸 할 수가 없다. 스스로 하는 줄 모른다. 얘는 몸뚱아리는 하는 줄 모른다. 이것을 저기 보림선언의 그 백봉 선생님은 몸뚱아리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정물. 그래서 제가 그 21일 창제 문자를 보낼 때 법신자리가 무정물을 굴린다. 이렇게 늘 보내죠. 제가 21일 청지 문자 보낼 때. 그래서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성품이 없어서 이 몸뚱아리는 지가 하는 짓을 모른다. 이 몸뚱아리는 멍텅구리다. 이 몸뚱아리는 변하고 헛것이다. 이 몸뚱아리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거를 머리에 박아야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되고 실제로 행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갖고서는 이것이 안 되면 불교 공부 길에 들지를 못합니다. 입문이 안 됩니다. 입문이 안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변하고 헛것이도 이 몸뚱아리가 무정물이고 이 몸뚱아리가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걸 모르면 불교 공부 헛하는 겁니다. 입문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이 사실을 걷어잡고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고 아내를 찾아야 되겠고 자식을 찾아야 된다 말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된가요? 그것이 바로 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여기 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에서 오신 보살님, 이름을 좀 외워야겠네. 예. 덕. 시야? 성덕 보살님인가 그게 머리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입력이 잘 안 돼. 더구나 보살님. 더구나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림선언에 처음 와서 법문 시간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이 몸뚱이가 자체 지혜가 없고 무정물이고 몸뚱이는 지가 하는 거 모른다. 이 몸뚱이는 멍텅구리다. 이거는 이 몸뚱이는 멍텅구리라고요. 진짜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이름이랄 그것도 이름이라고요. 이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를 나가시면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셔갖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 간증 좀 해주시죠. 달라진 거를 간증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올 때와 나갈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웠는데 이거를 그냥 문자로 귀로 무정물이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면 여기 인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해야죠. 기름 들죠. 또 가실 때 또 눈 비비면서 운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 공덕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자.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서 주위에서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때야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실천을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 실천을 안 하고 알 수도 있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우리의 근기로는 들어서 아는 거는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인담보살님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런 비유를 잘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아이가 딱 아파요. 아프면 정말로 아이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내가 알고 아이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머리로 이 아이가 아프니까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퍽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저희 집 남편하고 저하고 운동을 시켰는데 요새 이제 저희 남편이 무릎이 상당히 안 좋다.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운동을 시킨 걸 너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몰랐죠. 자기가 안 아팠으니까 어머니가 얼마 정도 힘드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슴에 와닿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을 안 한 일은 아무리 남의 말을 해도 안 와닿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행을 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시면요. 다음 오실 때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몸뚱이는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라. 성품이 없으니 내가 쓰면 내가 주인이 되겠네. 몸뚱이는 내 관리물이지 내 소유물은 절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 예, 끝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치에도 맞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이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하시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 쓰신 이 낱말 중에서 참 주옥 같은 낱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울 것인데 진짜 그 선지가 굉장히 밝으셨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낱말을 보면요. 몸뚱이를 가죽주머니라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요. 가죽주머니 또는 가죽푸대라고 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가죽주머니가 뭐예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리 선생님 참 말씀 중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 들어가는 관리물이다. 해광명 보살님, 이왕님 보살님 자꾸 웃으시면서 지금 보시는데 어떤 것이 그렇게 통쾌해서 웃으시는 겁니까? 재미있어서 웃으시는 겁니까? 너무 그 비유하신 그 단어가요. 예. 너무나 통쾌합니다. 그렇죠. 네. 통쾌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죽주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가죽주머니에 가죽푸대에 밥을 쳐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죽주머니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의 관리물이다. 소유하고 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기 더구나 보살님. 소유물은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관리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유라는 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소유입니다. 소유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소유물이고 관리물은 단지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약 꽃이 있다면은 꽃에 꽃을 물을 주고 뭐 이렇게 닦아주고 이 정도를 관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물입니다. 그런데 얘 보고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해도 얘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가 병나는 원인이 조건이 되면 병이 나버려요.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감기 걸려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죽어요. 안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지금 다른 챕터도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시작하는 이 챕터를 제가 처음에 왜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수술법문부터 시작을 이걸 제일 처음 우리가 반야반에서 공부하는데 시작을 했냐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공부가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대로만 한다면 정말로 더 많이 알려고 할 거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자체 지혜가 없어서 멍텅구리다. 몸뚱이는 모른다. 몸뚱이는 모르는 겁니다. 아는 놈은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 부처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도 어떻게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이 무정물인 입을 굴려서 연구를 한다. 이래야지 공부가 되는 연불선이 되는 건데 이 몸뚱아리 내가 몸뚱아리 입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기생충.
우리 선생님은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앵무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가 내라고 해서 절을 하면 칸가루 새끼 될라냐고 극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의 제일 처음 시작이 이거를 먼저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죽 주머니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에는 자체 지혜가 없어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어떤 순간에 이거를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를 계속 하고 있으시면 어느 순간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탁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기다림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입히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지 않는다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입장하겠습니다.